안녕하세요, 일렉트로캠입니다. 어김없이 오늘도 테슬라 관련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근데 오늘은 또 재미난 이야기도 있어가지고요. 일론 머스크 트윗을 따라가다 보니까 약간 테슬라랑 별개일 수도 있는데 재밌어서 일단 재미난 이야기부터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전에도 일론 머스크가 얘기를 했었죠. 인구 감소에 대해서 좀 애를 안 낳는다. 그리고 한국은 당연히 이거 2019년 자료긴 한데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이걸 확대를 이렇게 해보면은 꼴찌가 한국입니다. 그건 뭐 당연한 건데 뭐 2019년부터 계속 꼴찌인데 제가 이 표를 보고 신기했던 점은 전 세계적으로 애를 안 낳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퍼틸리티가 떨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이 유독 극심하게 않는 편이지 전 세계적으로 다들 아이를 안 낳는다. 뭐 이유에 대해서는 여러 분석한 기사들이 있습니다만은 그거를 제가 여기서 자세히 다뤘다가는 한국에서 이런 젠더 이슈가 좀 핫해서 제 채널이 삭제될 수도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만 하고요. 근데 확실한 거는 데이터가 한국이 좀 극심한 편이지 전 세계적인 추세가 아이를 안 낳는다. 그리고 앞으로 인구 예측표를 보니까 중국도 만만치 않게 줄고요. 그러니까 2100년이 되면 뭐 한국은 거의 뭐 사라지네 마네 막 이런 얘기들이 막 나오죠. 인구가 너무 많이 감소해서. 그리고 인도도 감소합니다. 신기한 건. 미국은 워낙 이민자를 받아서 그런지 그때나 지금이나 오히려 소폭 늘죠. 미국은 대단합니다. 일본도 뭐 이거는 거의 뭐 사그러져 가는 수준이고요. 근데 나이지리아는 다릅니다. 앞으로 인구 대국이 될 가능성이 높고요. 아까 그 표에 보면은 아이를 많이 낳는 국가의 이 다표가 아프리카입니다. 아프리카. 그러니까 아프리카에서는 아이를 많이 낳고 그 다음이 아시아가 많이 낳지만 아시아도 저쪽 다른 아시아죠. 저희가 이제 한국 분들이 계신 이스트 에이시아는 아닙니다. 그 다음이 이제 미국, 남미 그리고 이제 쭉쭉쭉쭉 내려와서 유럽은 뭐 거의 유럽도 만만치 않다. 이런 추세가 나와서 일론 머스크가 이거에 대해서 뭐라 그랬냐면 이게 지구의 위기랍니다. 그러니까 아이를 많이 낳아야지. 그쵸? 일론 머스크 때 한번 얘기를 했죠. 아이를 많이 낳아서 인구가 늘어야 화성을 갈 의미가 있는데 인구가 줄어버리면 화성을 갈 이 모티베이션이 준 데다가 오늘 또 무슨 얘기까지 했냐면은 원래 인류의 위기가 AI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여태까지는 인공지능이 인류 최대의 위기였는데 그게 until last year 작년까지였다라는 거죠. 올해 인류 최대의 위기는 올해부터 아이를 안 낳는 것이다 라고 콕 집어서 얘기를 해서 이게 재밌어서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이제 인류 최대의 위기가 유독 근데 한국이 좀 극심히 이걸 겪는 편이지만 인류 최대의 위기는 이제 인공지능이 아니라 일론 머스크가 뽑기에는 아이를 안 낳는다. 전 세계적인 이슈다. 그나마 이제 아프리카의 인구가 늘면서 앞으로는 정말 흑인이 넘쳐나는 사회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인구표를 토대로요. 더 이상은 이거 좀 워낙 인종이라든지 젠더 이슈가 워낙 핫하다 보니까 저는 이런 통계적인 것만 얘기를 한 겁니다. 이유나 분석에 대해서는 이게 팩트긴 하지만 더 이야기하면 좀 위험해서. 자, 이제 테슬라 관련 이야기를 해볼까요? 이제 메가 팩토리를 지었습니다. 근데 이게 좀 기사가 삭제가 됐는데 기가 팩토리와 달리 메가 팩토리 요즘 워낙 기가가 판치는 세상이라서 메가 팩토리가 별로 안 와닿으실 수도 있지만 그래도 배터리 팩을 이렇게 꾸준히 그리고 버추얼 플랜트도 가능하죠. 그런 거를 계속 꾸준히 지금 생산해주는 회사는 이게 몇 안 됩니다. 아주 큰 스팟라이트를 뭐 받기에는 뭐 큰일은 아니지만 이 메가팩을 계속 꾸준히 생산해서 전력 사업이라든지 에너지 사업에 꾸준히 지금 테슬라가 대응을 하고 있고 이 메가팩도 불이 안 나게 하는 게 참 중요하죠. 파워팩 대비 에너지 덴시티가 더 들어갑니다. 아무래도 이제 더 큰 장비에는 그 관리하는 모듈은 좀 더 축소시킬 여력이 있겠죠. 그리고 지금 루머로는 인산철을 쓴다는 얘기가 많습니다. 아무래도 화재 이런 것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다른 테슬라 관련 이야기로는 지금 NHTSA가 계속 조사를 하고 있죠. 근데 NHTSA는 그냥 다 조사를 하는 겁니다. 근데 유독 이런 emergency vehicle
뭐 소방차라든지 경찰차라든지 이런 것들을 유독 충돌이 있어서 지금 그걸 좀 집중 조사한다고 이야기가 나오니까 지금 뭘 하고 있냐면요. 이제 오토파일럿이 이런 경찰차라든지 그러니까 그런 이미지를 분석해서 차가 자동으로 반응을 하는 거죠. 속도를 줄인다든지 아니면 길을 비키게 한다라든지 아니면 이제 그런 것들을 최소 근데 속도를 줄이는 것은 OTA로 지금 업데이트를 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테슬라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 트레이닝을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NHTSA가 이렇게 조사를 하면은 과거 AI 데이 때 그런 시나리오 리컨스트럭션을 통해서 정말 무한 반복을 통해서 틀리면 그러니까 이런 AI 트레이닝은 제너럴 트레이닝은 굉장히 어렵지만 타겟팅을 하고 시나리오 어떤 상황을 특정 타겟팅을 한다 그러면은 그런 것들이 이런 무한 반복 딥 뉴럴 네트워크 트레이닝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인간과 달리 의미 있는 걸 찾기는 어렵지만 인간이 이렇게 의미 있는 걸 한정시켜주면은 그걸 무한 반복해서 틀린 횟수를 확 줄인다든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앞으로 잘 트레이닝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약간의 테슬라의 스니키 웨이? 그러니까 NHTSA가 그러니까 니자가 뭘 조사하는지를 사고 원인을 집중 조사한다 그러면은 얼른 트레이닝을 해서 그거를 회피하는 미리 이제 선 반응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이렇게 되면 물론 이제 어느 정도 뭐 경고나 이런 그걸 미리 대응하면 더 좋겠지만 지금 NHTS가 뭘 조사하는지만 알아도 지금 자체적으로 이렇게 트레이닝을 집중적으로 해서 그거를 해결을 해버리면은 피해가 아무래도 그 관련 당국으로부터 페널티 먹을 게 확 줄어버리겠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대처 능력 이런 것들은 참 여태까지 이런 보질 못했던 거죠. 그냥 오면 NHTS에 대해서 이렇게 맞는다든지 벌금을 엄청 낸다든지 리콜을 때린다든지 그에 속수무책으로 당했는데 테슬라는 네가 이런 거를 많이 조사해? 그럼 난 이런 걸 하드 트레인 시켜서 얼른 그거를 넘어가는 어떻게 보면 뭐 소비자들한테는 좋고 어떤 틱톡 관계라고 해야 되나요? 이 대응 능력이 그러니까 기존의 내연기관 회사들이 그런 릴라이빌리티 이슈를 통해서 테슬라도 자동차 업계에 그런 만연해 있는 안전성 문제로 한 방 크게 맞을 거라는 얘기를 했었었는데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NHTS의 무서운 그런 저승사자 같은 서슬퍼런 그런 제재를 이런 식으로 피해갈 수도 있겠구나. 새로운 피해법 테슬라만의. 그래서 이거는 정말 한번 다뤄볼 만하다. 기술적인 면이나 지금 대응하는 면이 환상적이어서 더 나아가면은 카메라 분석 능력이 좋아지면은 사실 미국에서 그런 레이더 디텍션이라든지 이런 속도 측정기로 이렇게 몰래 경찰들이 숨어서 하는 것들이 있는데요. 나중에는 그런 것도 예측해서 뭐 지금으로서는 뭐 허무맹랑한 얘기인데 그런 것도 예측해서 속도를 줄인다라든지 가능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예전에 웨이모나 이런 자율주행 차들이 경찰차의 사이렌이라든지 스피커가 있지 않으면은 대응이 안 될 거다. 좀 어려울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그런 부분도 카메라만으로도 지금 이걸 해나가고 있다라는 게 참 대단합니다. 자, 그 다음 일론 머스크 트윗 얘기로는 로지스틱에 대해서 그러니까 양산뿐만 아니라 요즘은 일론 머스크가 로지스틱 그러니까 물류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중국에서 생산되는 이런 테슬라 차량만 보더라도 전 세계적인 부품을 끌어모은다는 거죠. 그걸 다 모아서 조립하고 다시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제 수출도 하고 중국 내수도 팔고 이런 크레이지 웨이브를 해결하는데 지금 많이 관심을 갖고 있고 지금 기가 베를린은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돌리려는 생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돈이 들더라도 그런 물류적인 면을 더 효율적으로 한다라면 그리고 온타임에 그럼 차를 만들어낼 수 있고 그런 부분들이 그 경제적인 이득뿐만 아니라 당장에 지금 차가 필요할 때 내놓는 많은 분들이 테슬라를 기다리다가 지금 다른 전기차가 예전에 반사이익을 받는다라든지 그런 사례도 있지 않습니까? 뭐 여전히 중고차 가격이 뛴다라는 것도 일종의 그런 것과 비슷하겠죠. 새 차를 사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중고차 가격이 뛴다라든지 그래서 이런 로지스틱이 중요하다. 지금 일론 머스크 마음은 아마 답답하겠죠. 이런 것들이 부품이나 특히 배터리도 그렇지만 그럼 배터리는 로지스틱하고 좀 관련이 없긴 하지만 지금 아마 배터리가 제일 중요하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부품 공급이 안 돼서 지금 팔면은 엄청 팔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는 배터리를 넘어 로지스틱 문제가 좀 심각해져서 지금 마음이 답답함이 여기서 좀 묻어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테슬라의 다음 이런 해결하는 문제들은 물론 배터리도 있지만 이런 물류를 한데 묶어서 빨리빨리 생산하는 거를 지금 공장 있는 주변에서 최대한 부품을 조달하는 그런 것들을 많이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또 다른 테슬라 이야기를 하기 전에 중간에 다른 이런 경쟁사들 얘기도 좀 해볼까요? 이제는 메르세데스 벤츠 EQS랑 루시드 에어를 이렇게 비교하는 표도 나왔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비교를 하는데 이거 또 이렇게 보니까 루시드가 좀 쉽지 않겠다라는 또 생각도 드는 게요. 제가 사는 모델 S 롱레인지랑도 비교를 해보면 계속 차량 가격을 얘기하는데 벤츠답지 않게 이번에 EQS 가격을 미국에서 너무 어제 제가 얘기했듯이 자사의 S클래스보다 지금 싸게 내놓는데 말했듯이 여기는 풀 텍스 크레딧이 살아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산을 해보니까 제가 사는 롱레인지랑 그 벤츠의 EQS랑 5,000불밖에 차이가 안 나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롱레인지가 이렇게 비쌌나 하기도 하고 벤츠가 이렇게 그래도 S클래스급인데 이게 가격이 이렇게 내려오는 게 그러다 보니까 이게 루시드하고는 가격이 꽤 현격히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전기차에서 고급 세단을 표방하는 루시드 에어가 과연 벤츠 EQS를 상대할 수 있을까? 이 급을 타는 차들, 그러니까 선택하시는 분들은 가속 능력이나 주행거리에 덜 민감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이거 많이 잠식당하는 거 아닌가? 저라도 솔직히 고급감만 생각한다 그러면은 마음이 벤츠로 좀 기우는데 이런 비교표를 봤을 때 이 루시드 에어가 좀 견제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가격으로 진짜 비교해 보니까 다시 한번 벤츠답지 않게 이 가성비 높은 가격으로 치고 나와서 한국에는 어떤 가격으로 출시할지 참 궁금하긴 합니다. 근데 미국에서는 진짜 만약에 제가 그런 자율주행적인 측면이나 성능에 관심이 없고 정말 안락한 편안함 그 고급감만 생각을 한다라면은 정말 좋은 대안이 되겠다. 그리고 롱레인지를 사려는 입장에서 가격 차이가 이렇게 안 나는 줄 몰랐다. 가성비 있게 보인다라는 결론입니다. 또 그 외에 지금 NHTSA에 테슬라가 계속 그런 환경 규제 지금 얼마 전에 지금 8월 30날 이걸 지금 제출했다는 걸 알 수 있죠. 계속 지금 테슬라도 정부 기관들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전에 오바마 때 설립한 그런 페널티, 그러니까 연비 규정을 못 맞추면 페널티를 많이 내야 됩니다. 미국도. 근데 그걸 이제 트럼프 때 어떻게든 조금씩 유예를 했는데 다시 한번 테슬라가 계속 원래대로 하라고 엄청 푸시를 넣고 있죠. 그리고 이게 이제 먹혀 들어갈 경우 일종의 이것도 어떻게 보면 공식적인 로비라고 해야 되나요? 딱히 로비 비용을 쓰는 건 아닌데 이제 원 법안을 이제 지지하면서 계속 밀어붙이고 있는 거죠, 테슬라가. 근데 이렇게 되면은 미국 내에서도 기존의 자동차 회사들이 내야 될 페널티가 유럽 못지않아집니다. 그래서 양측 간의 어떤 이런 힘겨루기가 정치권에서도 계속 이어질 것 같고요. 그런 노조 법안일 때는 어떤 토요타랑 테슬라가 비슷한 스탠스를 취했지만 또 이런 fear economy, 연비에 관련 또 규정에서는 테슬라와 이런 기존 자동차 회사들의 한판 정치적인 승부가 결국은 이게 실행된다고 하면은 이게 더 지금 전기차에 뭐 보조금을 주니 뭐니 이거보다는 테슬라가 이걸 밀어붙이는 거에서 이게 결국 먹혀 들어가게 되면은 기존의 자동차 회사들한테 돈이 만만치가 않다라는 점. 이쪽 면이 사실 그런 EV 법안보다도 이게 지금 많은 분들이 관심이 덜한데 이게 먹히면은 테슬라 수익이 훨씬 늘 확률이 저는 이게 더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새로 만드는 게 아니라 기존의 것을 결국은 유지하라는 쪽이기 때문에 테슬라가 이건 유리하지 않나. 이건 정말로 전기차 법안은 전 1도 그런 노조 때문에 기대도 안 하지만 이거는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는 지금 레드우드 머티리얼이 원래 이제 테슬라 설립자가 나와서 지금 얘기하는 건데 지금 만든 회사인데 지금 이분들이 포드하고도 그러니까 기존 내연기관 회사들하고도 얼라이언스를 이제 맺어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레드우드 머티리얼도 투자도 많이 받고 이런 회사라면은 앞으로 그러니까 테슬라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기존의 자동차 회사들하고도 얼라이언스를 다 두루두루 이렇게 가져가는 네트워크를 형성함으로써 만약에 이제 공장만 돌고 리사이클만 제대로만 그 예상대로만 된다라고 그러면은 상당량 자리를 잘 잡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생각외로 그 뻗치는 네트워크의 규모가 크다. 양극재를 팔려고 지금 하다 보니까 그 테슬라가 주요 고객이긴 하겠지만
기존 회사들도 여전히 이런 잘 노크를 하고 있다는 점도 눈에 띄게 들어왔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테슬라 관련 이야기들로 찾아뵙겠습니다.